월드컵 개막전에서 멕시코가 승리했는데 우리에게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 남아공이 확실하게 못하는 팀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이겼지만 멕시코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퇴장이 오늘 3개나 나왔거든요. 남아공 2개, 멕시코 1개.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의 주전 센터백 몬테스가 우리와 경기를 할 때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퇴장이 3개가 나왔잖아요. 기록을 또 세웠어요. 남아공은 2006년 월드컵 이후에 16강전에서 이제 유명한 경기죠.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2명씩 퇴장당했던 그 경기 이후에 한 경기에서 2명이 퇴장당한 첫 번째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64경기에서 레드카드가 4장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개막전부터 첫 경기만에 레드카드 3장.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레드카드는 남아공이 뒤에서 1대1 찬스를 막다가 퇴장을 당했고요. 이거는 뭐 퇴장당하기 충분했던 장면이었고, 두 번째 레드는 남아공의 미드필더. 아무래도 오늘 경기가 이제 멕시코의 흐름을 흘러가다 보니까 퇴장도 당하고 경기 흐름도 넘어가고 이래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여기서 팔을 휘두릅니다. 팔을 휘두르면서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폭력적인 행위로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당연한 레드카드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레드카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남아공이 2명이 없는 상황이니까 멕시코가 과감하게 공격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다가 오히려 남아공이 역습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남아공이 이게 끝이에요. 8명이 끝입니다. 필드 플레이어는. 근데 멕시코가 너무 올라와 있어서 순간적으로 남아공이 역습 찬스를 맞아서 뛰어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기가 다 끝났는데 멕시코가 필요 없는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역습을 당해서 남아공이 좋은 찬스를 맞아요. 없는 살림에 지금 4명이 뛰어가고 있죠? 멕시코가 숫자가 적어요, 오히려. 이거는 멕시코의 실수죠. 본인들이 2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 수비할 때 오히려 상대보다 선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결정적인 찬스까지라고는 보기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다 막혀 있었고 멕시코 선수들이 여기로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아공의 공격수가 치고 달릴 때 태클을 해버립니다. 반칙을. 아마 이 태클은 이쯤이면 옐로 카드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오늘 심판이 되게 엄격하게 봐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나온 반칙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성향도 들어간 거죠. 저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옐로 카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드 카드를 꺼내요. 되게 엄격한 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우 좋다. 저 몬테스 오늘 퇴장당한 센터백이 주전 핵심 센터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지금 판이 깔려 있는데 경기력으로만 보면 확실히 남아공은 못한다. 명확하고요. 멕시코는 이 팀이 홈에서 하는 경기이긴 하지만 이 팀 자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플랜 안에서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멕시코는 확실히 수준은 있는 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 멕시코의 컨셉은 일단 남아공이 내려가 있잖아요. 5-3-2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5-3-2로 나오니까 남아공은 왼쪽 풀백 가야르도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왼쪽 공격수 퀴뉴네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알바라도가 측면으로 벌려주고요. 미드필더인 구티에레스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풀백 레이에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3백을 만들어요. 이 움직임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 안으로 들어오고 올라오고 벌려주고 올라오고 그리고 3백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은 3백을 보는데 왼쪽 풀백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미드필더 피달고란 선수가 약간 뒤를 커버하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요 라인 안에 구티에레스, 퀴뉴네스 요 두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냐? 예를 들면 알바라도가 측면으로 벌려줄 때 수비를 끌고 나오면 구티에레스가 여기서 뛰어들어가요. 끌어내면 뛰어들어간다. 이런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구티에레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반대편에 있는 퀴뉴네스가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서 공간 침투도 합니다. 그래서 퀴뉴네스가 갑자기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가야르도가 이렇게 측면에 있고 퀴뉴네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을 때 안으로 들어오니까 센터백이 올라와서 맞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오늘 많이 나왔던 패턴이 구티에레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침투하는 그러니까 요 움직임이 멕시코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 선에서의 침투 많이 움직이면서 계속 뛰어들어가고 수비 끌어내고 공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멕시코의 장점이더라. 확실히 이런 거를 이 팀은 잘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경기가 멕시코시티 고지대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이 멕시코시티 경기장이 2200m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달라라가 이제 1500m. 거기보다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런 기동력, 우리의 홈이니까 기동력 싸움을 확실하게 그냥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런 플랜을 이 팀은 가지고 경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 이 장 보면 이제 그 멕시코가 어떤 식으로 서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멕시코는 확실히 3백이고요. 오른쪽 풀백은 안으로 들어오고 왼쪽 풀백이 올라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넓게 위치해요. 그리고 왼쪽에서 풀백이 올라가니까 측면 공격수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5명 공격수. 그래서 전형으로 보면 뒤에서 3백이 만들어지고요. 앞쪽에 5명의 공격수가 있고요. 미드필더가 1명 있고 풀백이 올라가 있으니까 풀백의 공간을 메워준다고 왼쪽으로 빠지는 미드필더가 1명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멕시코는 계속 공간 침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격할 때 보면 멕시코는 기동력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끌어내면 공간이 나오니까 이때 중앙에 있었던 구티에레스가 뜁니다. 그러면 수비를 1명 끌어내고 2명 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수비를 측면으로 계속 끌어내요. 그럼 이때 여기 있었던 퀴뉴네스가 욜로 또 들어와요. 이런 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합숙 훈련을 했잖아요. 얘네가 합숙 훈련을 해서 움직임 자체가 누가 뛰어들어가면 내가 반대편에 있지만 그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간다. 이런 조직력이 상당히 잘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뛰어나와 있고 뛰어나와요. 수비를 이쪽으로 끌어당겨놨는데 이때 퀴뉴네스 왼쪽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아주는 거죠. 사실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와 구티에레스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밀고 나갔으니까 수비를 여기 묶어놓는 거거든요. 묶어놓으니까 앞쪽에 있었던 왼쪽 측면 공격수가 여기까지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퀴뉴네스가 볼을 잡아서 슈팅을 가져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 팀은 이런 스위칭 전략을 참 많이 쓰는구나. 우리랑 좀 비슷해요. 멕시코는 이재성, 배준호, 손흥민, 오연규,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 하잖아요. 좌우에서 윙백이 넓게 서 있고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계속 침투 이런 것들.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데 얘네는 우리보다 조금 더 기동력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풀백이 올라오니까 퀴뉴네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볼을 받으니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올 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요렇게 공격진이거든요. 근데 요 선수가 요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슈팅 찬스, 결정적인 찬스가 맞이하는 거고요. 똑같은 장면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요. 다른 장면인데 분명히 풀백이 올라와 있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퀴뉴네스. 수비가 여기서 퀴뉴네스 막으려고 뛰어나오니까 뛰어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오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또 구티에레스가 여기서 득점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 멕시코의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이게 퇴장 나올 때도 나와요. 이게 퇴장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퇴장이 나왔냐면 움직임이 너무나 이게 산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남아공이 선수를 놓쳐요. 이 장 보면 앞쪽에서 히메네스가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뜁니다. 그리고 퀴뉴네스가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빠져요. 수비를 끌어냈죠, 좌우로. 그러니까 구티에레스가 여기서 이렇게 달립니다. 순간적으로 이 선수를 놓쳐서 패스가 들어갈 때 뒷공간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서 선수를 놓치니까 1대1 찬스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반칙을 하죠. 그래서 퇴장. 이제 퇴장 장면도 있었고 히메네스가 골을 넣을 때도 되게 비슷합니다. 히메네스가 여기 있어요. 퀴뉴네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 여기 있고 풀백이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있어요. 6명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공격 숫자가 굉장히 넓게 가운데에도 선수가 많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좌우에 벌려주고 있으니까 수비가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이 공간으로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측면에서 볼을 잡는데 이때 공간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멕시코의 선수들은 뛰어들어갑니다. 그럼 여길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히메네스가 여기서 그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빠져요. 이거는 이제 멕시코의 공격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놓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보면 퀴뉴네스와 질베르토 모라가 이렇게 뛰니까 남아공의 수비들이 요 앞쪽을 막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 순간 히메네스는 뒤로 빠집니다. 크로스는 여길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히메네스가 사실은 뭐 공간 찾아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요. 저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뒤로 살짝 빠지면서 득점.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다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런 걸 보면 멕시코가 공격을 할 때는 산발적으로 뛰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경기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제 그 멕시코가 퇴장당하는 장면 보면 얘네는 너무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뒷공간 침투를 잘하는 손흥민이라던가 오현규라던가 이런 빠른 선수가 멕시코가 무게중심이 올라왔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멕시코 자체가 워낙에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걸 좋아하고 저돌적이고 싸우는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심지어 퇴장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차전 체코전만 잡으면 할만하다. 그리고 오늘 남아공 보시면요. 그 몇 번 이제 남아공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남아공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팀이지만 유럽식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깜냥이 안 되는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점할 때가 딱 그 모습이에요. 본인들이 깜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패스를 하다가 미스가 나서 뺏기는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후반전에 나온 장면인데 여기서 분명히 본인이 패스를 잘 못하는데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런 장면인데 멕시코 선수들이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압박을 들어갑니다. 히메네스가. 근데 압박을 당하니까 당황해서 앞쪽에 있는 이제 선수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이미 멕시코의 선수가 뒤에서 뛰어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패스가 어설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료 선수는 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상대 선수는 뒤에서 달려오니까 앞으로 뛰어나와서 끊어요. 그럼 이 패스가 약간만 느려도 뛰어나오는 선수에게 끊기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끊겨서 결정적인 찬스를 멕시코가 바로 잡아요. 근데 이 장면이 후반전에 나왔는데 전반전에 똑같은 장면으로 실점합니다. 여기서도 멕시코가 압박을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씩 잡은 들어오다가 앞에 있는 선수한테 줘요. 골키퍼가. 그 순간 여기서 붙잡히죠. 일단은 볼 터치 미스가 약간 나왔고요. 볼 터치 미스가 나오니까 또 달려들어요. 여기서 볼 뺏고 바로 퀴뉴네스에게 넘어가고 그럼 여기서 이제 퀴뉴네스가 볼 잡아서 결정적인 찬스가 온 거니까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하죠. 편하게.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퀴뉴네스가 여기서 득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멕시코도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역습해볼 만하다. 남아공은 본인들이 역습 축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점유하는 형태의 축구를 막 하려고 하니까 남아공은 확실히 1승 재물이구나. 어설프구나 라는 걸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퇴장도 서로 당해줬고 홍명보 감독 그리고 한국 대표팀 대운이 들어왔다. 오늘 체코전만 잘하면 진짜 이거 32강은 물론이고요. 1등, 2등. 사실 멕시코전만 잘하면 1등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